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시나요? 새벽 2시, 3시 혹은 거의 항상 동이 트기 직전.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되면 몸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더 피곤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년간 제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겪었습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수면이 단순히 피로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유 없이 깨기 시작했을 때 항상 같은 시간에 머리는 맑고 몸은 지친 상태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약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악순환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밤이 갈라지고 약은 더 이상 효과가 없고 낮은 모든 게 흐릿하게 느껴지는 순환. 진실은 새로운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의식이 필요합니다. 몸이 완벽히 할 줄 알았던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방법. 휴식. 하지만 60세, 70세, 심지어 80세가 지나도 다시 잘 잘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몸의 부드러운 무게감이 느껴지는, 마치 이제 멈춰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나이 들면 수면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잃는 건 사실 휴식을 준비하던 자연스러운 신호들입니다. 마치 유지보수가 끊긴 오래된 집의 불빛처럼 그 신호들이 꺼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다시 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수면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용히 밤바람처럼 때로는 손에 든 따뜻한 한 잔처럼 단순한 것으로. 저는 기적을 약속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를 전하려는 겁니다. 작은 조정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 끝에서 당신은 현실적인 계획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의식으로 온전한 밤과 에너지 넘치는 아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시 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젊었을 때처럼 다시 잠을 자면 됩니다. 마치 모든 악기가 엉망으로 조율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려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면 부족이 피로만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영향은 그 이상입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는 중요한 기억을 정리합니다. 마치 파일을 안전한 폴더에 저장하듯, 그리고 감정의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전날의 불안, 짜증, 초조함 덤트 수면이 중단되거나 단편적이면 이 과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망각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깨는 겁니다. 이런 느낌 익숙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룻밤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틀 사흘 밤이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불균형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며 심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들에게는 이게 더 섬세한 문제입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최악은 많은 이들이 자신이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걸 모른다는 점입니다. 밤에 여러 번 깨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혹은 너무 일찍 깨서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찍 자는 건 잘 자는 게 아닙니다. 지쳐서 깨는 건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완벽한 기계입니다. 하지만 내부 유지 보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면 중에 간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근육은 회복되며 호르몬은 균형을 잡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치료입니다. 아마 당신은 약, 식이요법,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건 수면일 수 있습니다. 당신 건강 퍼즐에서 빠진 조각,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한 밤, 잦은 화장실 방문, 새벽에 가속하는 마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처음 묻는 질문은 수면 부족이 머리뿐 아니라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셨나요? 수면은 지휘자입니다. 그게 없으면 당신 건강의 오케스트라는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게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밤 같은 멜로디를 연주하도록 몸을 가르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나이 들면서 잠이 달라졌다고 느끼셨나요?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몸은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 즉 수면, 기상, 배고픔, 졸림을 알려주는 내부 시스템인 생체 시계를 변화시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주기가 스위스 시계처럼 작동합니다. 해가 지면 뇌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결과는 잠드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혹은 빨리 잠들어도 새벽에 깨는 몸이 나머지 과정을 잊은 듯한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밤에 낮아져야 할 코르티솔이 엉뚱한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벽 2시, 3시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생각이 흩어지며 다시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몸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잠을 자고 싶어. 하지만 길을 잃었어. 또 다른 요인은 혈당입니다. 밤에 뇌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깊은 잠을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저녁을 적게 먹거나 아예 건너뛰고 그 결과 가벼운 저혈당으로 몸이 경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래서 새벽에 느끼는 배고픔이나 잠들기 전 단 것을 먹고 싶은 욕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뇌가 균형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하나를 이해하세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 부족으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움은 작은 조정에서 올 수 있습니다. 밤에 더 낮은 조명, 가벼운 식사, 차분한 호흡, 그리고 자연적인 미네랄과 음식을 통해 뇌가 안심하고 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건 마법이 아닙니다. 그건 생리학입니다. 단지 올바른 방식으로. 이제 계속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부탁을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처럼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9년간 수면제에 의존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단순한 따뜻한 한 잔으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72세의 레이문도 씨, 이야기. 레이문도 씨는 조용한 성격의 호라비로 10년 넘게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온화한 눈빛과 세월이 묻은 손, 그리고 새벽에 라디오를 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취미가 아니라 불면증 때문에 이제 9년 동안 그는 매일 밤 졸피뎀을 복용했습니다. 처음엔 반알, 나중엔 한 알, 그리고 몸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빨리 잠이 왔지만 점차 잠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 30분, 때로는 3시 7분에 항상 같은 시간에 마치 몸에 보이지 않는 알람이 있는 듯이 피곤하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곤하게 일어났어요. 머리가 멈추지 않는 것 같았죠. 그는 어느 날 저에게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흐릿해졌고 몸은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꿈조차 꾸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에겐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영혼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상드리가 할머니의 오래된 자연요법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한 글씨 사이에 이런 처방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잠들기 위해 따뜻한 물, 꿀, 레몬, 순수한 소금 한 꼬집. 처음에 레이문도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다면 의사들이 이미 말했을 거야. 그는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알렉상드리가 그 잔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꿀 한 스푼, 레몬 몇 방울, 그리고 핑크 소금 한 꼬집 덧 레이문도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왔고 익숙한 향이 났습니다. 그는 마셨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여전히 새벽 2시 30분에 깼지만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밤 그는 새벽 5시까지 잤습니다. 7일째 되는 밤 그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2주 후 그는 의사의 지도 아래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다시 걷고 싶어졌습니다. 다시 아코디언을 연주했고 기억력이 나아졌습니다. 내 몸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치유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이 잊었던 기억을 되찾는 의식의 구원, 그리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한 달 뒤 그가 눈물 어린 눈으로 한 말입니다. 박사님,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건 그 잔이 아니에요. 제 아들이 그 잔을 건넨 거였죠. 그 보살핌이요. 네, 보살핌도 치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유가 단순한 제스처 혹은 사랑으로 건넨 따뜻한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레이문도 씨가 마신 따뜻한 한 잔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답은 최근 몇 년간 의학이 재발견한 것에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안전에 작은 신회 깊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료로 하는 밤의 의식은 그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준비, 방법 따뜻한 물 200ml 끓이지 않음, 천연꿀 1티스푼 레몬즙, 1티스푼 정제되지 않은 핑크 소금 또는 바다 소금 한 꼬집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 단순함 뒤에는 자연과 몸의 강력한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꿀따꿀은 뇌가 밤에 차분히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필수 포도당의 자연적인 공급원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지만 뇌는 깊은 휴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잠자는 동안 약간의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저녁을 적게 먹거나 배고픈 상태로 자는 경우 뇌는 경계 상태에 들어가고 밤에 깨게 됩니다. 하지만 꿀은 그 이상을 합니다. 꿀은 행복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자연적으로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으로 변환됩니다. 완벽하고 단순하며 자연스러운 연쇄 작용입니다. 다음, 소금 덧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적절한 소금은 적은 양으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핑크 소금이나 바다 소금은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자연적인 미네랄을 함유해 신경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소금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직접 작용한다는 겁니다. 네,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가득 차 깨게 만드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취침 전 핑크 소금 한 꼬집은 밤에 코르티솔 수치를 균형 잡아 불안한 깨어남을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덧 레몬즙은 가벼운 소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소화 불편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걸 모릅니다. 레몬은 간을 부드럽게 활성화하고 소화를 돕는 데 기여해 가스, 산성, 심지어 가벼운 역류를 줄입니다. 또한 레몬의 상큼한 향과 맛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쾌하게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합쳐보세요. 집 안 조명은 낮게 잠옷을 입고 고요함 속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잔을 손에 쥐고 꿀과 레몬의 향을 느낍니다. 천천히 마시며 마치 보살핌을 음미하듯
그건 몸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괜찮아. 쉴 수 있어. 이 순간은 성분의 화학적 작용 외에도 정서적 다치 앵커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안전, 이완, 수면으로의 전환과 연관짓기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중요한 점 하나, 이 따뜻한 자는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 스스로 중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레시피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승인하는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자연스러운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의심으로, 한 번의 시도로, 그리고 점차 의사의 지도 아래 약을 줄이고 잠자는 기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초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초대가 손에 든 따뜻한 잔과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옵니다. 이제 따뜻한 한 잔의 단순한 의식의 힘을 알았으니 당신의 수면을 망치는 조용한 방해꾼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몸은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습관들이 그걸 막습니다. 60세 이후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3가지 실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늦게까지 스크린 사용하기 핸드폰, 텔레비전, 태블릿 이 기기들은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블루라이트를 방출합니다. 조명을 낮췄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뇌를 속여 아직 낮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즉 뇌는 당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수면을 취소합니다. 잠들더라도 수면의 질은 피상적입니다. 반쪽만 잔 듯한 느낌으로 깨고 잠들기 전보다 더 피곤합니다. 해결책은 취침 최소 1시간 전에는 스크린을 피하세요. 가능하면 핸드폰을 방 밖에 두세요. 그 시간에 가벼운 독서, 기도 혹은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잠자기 전 무겁거나 단 음식 먹기만은 이들이 늦게 저녁을 먹거나 파스타, 튀긴 음식 혹은 진정을 위해 단 것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몸은 밤에 그 음식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동안 뇌는 뒷전이 됩니다. 또한 단 음식은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급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급격한 혈당 저하로 인해 새벽에 갑작스레 깨거나 식은땀, 심지어 악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가능하면 일찍 저녁을 드세요. 야채, 곡물, 적은 양의 단백질로 구성된 가볍고 따뜻한 식사를 선호하세요. 밤에 정제된 설탕은 피하고 배고픔은 앞서 배운 따뜻한 잔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밝거나 덥거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잠자기뇌는 외부 자극을 경계 신호로 해석합니다. 빛, 심지어 약한 빛이나 지속적인 소음이 있으면 뇌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너무 더운 환경도 마찬가지로 깊은 수면에 필요한 천저하를 방해합니다. 해결책은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오후 9시 이후 조명을 낮추며 환경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수면의 이상적인 온도는 약 20플라넷입니다. 가능하면 잔잔한 백색 소음이나 부드러운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세요. 이 3가지 실수를 고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와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점차 당신의 몸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환경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걸 7일 계획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미 수백 명의 삶을 바꾼 이 계획이 당신의 제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당신의 몸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을 가볍고 부담 없는 하지만 깊이 변혁적인 도전에 초대합니다. 당신의 몸이 더 잘 자도록 가르치는 7일 계획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그리고 잘 잤던 매밤이 당신 건강에 심어진 씨앗이라는 걸 믿으세요. 1-3일 의식의 시작 여기서 초점은 환경을 만들고 몸에 꺼질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따뜻한 잔 시작하기 취침 30분 전, 꿀, 레몬, 핑크 소금, 따뜻한 물로 만든 음료를 마시세요. 스크린에서 멀리 떨어져 부드러운 조명 아래 마치 내면의 아이를 돌보듯 이 시간을 성스럽게 만드세요. 밤에 스크린 피하기 던체 취침, 1시간 전 핸드폰과 TV를 끄세요. 대신 가벼운 독서, 잔잔한 음악 혹은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가벼운 저녁 식사, 넛 튀김과 설탕은 피하세요. 수프, 국, 찐 야채 혹은 소량의 통곡물과 야채를 선호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차이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CO5일 환경 조정이제 몸의 침실이 안전한 잠자리라는 걸 가르칩니다. 온도 조절 환경을 18-4-5-1로 유지하세요. 더우면 부드러운 선풍기를, 추우면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세요. 왼쪽으로 누워 잠자기 떡이 이 자세는 소화, 호흡, 심장 이완을 돕습니다. 머리를 약간 높게, 더 높은 베개나 약간의 경사로 하면 역류와 코 고는 소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앰버 조명 또는 낮은 조명, 사용던 백색이나 형광등은 멜라토닌을 방해합니다. 따뜻하고 약한 조명을 선호하고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여기가 내 휴식의 장소야 라고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6-7일 호흡과 내면의 경청이제 몸과 마음을 연결하고 뇌가 수면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시치라치치 호흡법 연습,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호흡하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3까지 샘 숨을 멈추며 7까지 샘 입으로 숨을 내쉬며 8까지 세미를 4번 반복하세요. 간단하지만 강력하며 뇌가 통제를 내려놓도록 가르칩니다. 수면 일지, 사용, 넛 잠자기 전 간단히 다음을 적으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이건 마음을 비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 날 수면이 어땠는지 적으세요. 이 습관은 의식을 만들고 진행 상황을 보여줍니다. 가능하면 아침에 햇볕 쬐기 던 아침 10-30분 햇볕은 뇌가 아침은 밝고 밤은 어두운 명확한 주기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생체 시계를 조절합니다. 이 계획은 당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의도입니다. 자신을 부드럽게 돌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잃어버린 신호를 되살려 이 과정을 재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것, 의무가 아니라, 왜냐하면 수면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음입니다. 이제 이 도구들을 손에 쥐었으니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잔을 준비하세요. 조명을 낮추세요. 호흡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몸이 다시 휴식을 신뢰할 기회를 주세요. 수년간 당신은 수면이 일종의 사치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린 것 약이 다시 가져올지도 모르지만 결코 예전 같지 않은 것.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수면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그건 몸이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자연이 매일 밤 건네는 선물로 낮 동안 어지럽혀진 모든 것을 복원합니다. 잘 자는 건 단순히 에너지를 더 얻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를 찾는 것, 심장이 느려지는 것, 몸이 노력 없이, 부담 없이, 두려움 없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당신은 다른 많은 이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불면증과 싸운 후에도 정말 다시 제대로 잘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그 방법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신이 다시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다시 켜기를 따뜻한 잔, 더 느린 호흡, 더 부드러운 빛,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아, 이제 쉴 수 있어. 수면은 다리입니다. 피로와 회복 사이의 다리, 더 나쁜 밤들로 점철된 과거와 가벼움으로 시작되는 아침의 미래 사이의 다리 몸과 영혼 사이의 다리.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더 잘 생각합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더 쉽게 용서합니다. 더 깊이 사랑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깊이 들어가 보면 수면은 또한 조용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신뢰하는 방식, 당신 안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신뢰하는 것. 그러니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수년간의 불면증 싸움에도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면 다음 단계를 밟아보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영상을 잠을 편히 자고 싶은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의식을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다시 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젊었을 때처럼 다시 잠을 자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나면 모든 게 다시 꼽히기 시작합니다.